브랜드 때문에 억가를 당하고 있는 건가?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이거 가성비 겜투북 맞는데 이상하다. 안녕하세요, 드레이입니다. 오늘도 말도 안 되는 가성비 겜투북 영상인데요. 최근 영상 중에서 가격 대비 성능이 굉장히 좋은 거의 역대급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표현했었던 레노버 로크 겜투북을 소개했었습니다. 이 제품이 RTX 4060에 라이젠 7 7435HS 8코어 16스레드 프로세서가 조합이 되었는데 현재 촬영일 기준으로도 98만 9천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돈을 조금만 넣었으면 말도 안 되는 프로세서인 라이젠 7 8845HS가 탑재된 겜투북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못 참죠. 그래서 질러버린 제품인데요. 바로 에이서 니트로 V16 스펙 조화가 엄청난 겜투북인데요. 이 제품도 역대 가성비가 될 예정이거든요. 어떤 성능을 보여주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죠. 디자인부터 살펴보자면 좋게 말하면 기본에 충실했다, 나쁘게 말하면 좀 투박한 편이긴 해요. 깔끔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 2년 전에서 3년 전 그러한 제품 같은데 좀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물론 저만의 생각이지 이 제품을 슬쩍슬쩍 보는 사람들은 전혀 관심 없을 겁니다. 아무래도 문서 작업을 하려고 사는 그러한 제품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 몇몇 포인트에 힘을 주기는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함이 느껴졌다고 생각을 하고 차라리 팜레스 쪽을 조금 더 심플하게 갔으면 어땠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무게는 확실히 무거운 편입니다. 단품으로만 측정을 해도 2.5kg에 육박하고요. 어댑터까지 챙긴다면 3kg입니다. 시즌모드용으로는 훌륭한 스펙이지만 백팩에 넣고 지하철 1시간 서서 타면은 어깨 주저앉는 느낌 들 겁니다. 자동차로 이동하시는 분들은 걱정 없을 테고요. 포트 구성은 좌측에 켄싱턴 락 이더넷 포트, USB 3.2 젠 1, 헤드폰, 스피커 잭, 우측은 배터리 전원 표시 등 USB 3.2 젠 2, 후면으로 가면 DC, HDMI 2.1, USB4 타입C 이렇게 나뉘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쓰면서 딱히 불만은 없었는데 이렇게 세 방향으로 나눌 거면은 후면 쪽에 DP를 하나 더 넣어주거나 타입C를 하나 더 넣어주면 어땠을까, 좀 요런 소소한 아쉬움이 있긴 했고요. 디스플레이는 상당히 마음에 들었는데요. 우선 16형 사이즈에 1920x 1200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보니 시원시원한 느낌이 바로 오더라고요. 그리고 sRGB 100%를 지원하고 IPS 패널을 활용했기에 시야각이 좋습니다. 화면 밝기도 300니트라서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무엇보다 주사율은 165Hz입니다. 응답 속도가 한 3에서 4ms 요 정도의 수준일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비슷한 가격대에 다른 겜투북들이 어떤 디스플레이를 쓰나 확인해보면은 선녀로 보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래쪽 베젤이 조금 넓다는 요러한 의견도 있을 수 있는데 이미 다른 스펙이 훌륭한 제품인데 그것까지 바라면 양심리수죠. 저는 이 정도면 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키보드 타건은 무난했습니다. 적당히 잘 눌리고 타건도 조용조용합니다. 특히 우측 숫자키가 있고 백라이트도 탑재가 되어 있고 무엇보다 방향키 제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레이아웃에서 적응을 해야 될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모든 것들은 제대로 다 들어갔더라고요. 스피커는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물론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를 녹음한 거라 바로 귀에 들리는 소리는 아니지만 아이패드 프로 스피커는 최상위급이잖아요. 이 정도를 비빌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보면 퀄리티는 조금 떨어집니다. 당연히 감안해야겠죠. 이제는 성능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CPU 성능을 먼저 보자면 박수가 절로 나옵니다. 훌륭해요. 라이젠 7 7435HS 레노버 로크에 탑재가 되었었던 프로세서와 비교해보면 멀티코어로 인한 성능 차이는 엄청 체감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싱글코어 차이가 생각보다 꽤 많이 나더라고요. 물론 가격을 생각하면 두 프로세서 모두 정말 훌륭하고요. SSD 속도는 생각 이상으로 좋았습니다. 87% 거의 다 채우고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킹스톤 제품을 쓴 걸로 알고 있는데 생각보다 정말 잘 나오는데요. 3D마크, 타임스파이, 파이어스트라이크 모두 평균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DP
85W잖아요. 라고 하기엔 28,400점이라는 점수는 정말 좋네요. 참고로 에코모드에서는 이 정도의 성능이고요. 와 역시 780M이네요 라고 하기에는 RTX 4060이 최소 전력으로 돌아가거든요. 요거는 마무리 부분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다 보니 게임 성능도 상당히 좋습니다. 디아블로4도 풀옵션에서 평균 107프레임 뽑아주고 있고요. 오버워치2도 만족이죠. 아주 부드럽진 않겠지만 충분히 재미있게 게임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포르자 호라이즌 5도 마찬가지죠. 평균 100프레임이 넘으니까 부들부들하게 게임할 수 있을 테고요. 호그와트 레거시도 평균 105프레임이 측정됩니다. 빡센 사양이 필요한 게임인데 풀옵션에서 잘 돌아갑니다. 쉐어틈은 뭐 말할 필요도 없고요. 실제 게임 플레이 하면서도 상당히 쾌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호재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벤치마크 기준 평균 110프레임이니까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도 정말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위쳐3는 평균 72프레임이고 화면을 극단적으로 돌리는 게 아니라면 역시 콘솔 기준을 넘어서는 프레임이라서 쾌적하게 플레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배그는 실제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촬영을 해봤는데요. 좋더라고요. 끈기 못 느꼈고요. 풀옵션이니까 몇 개 옵션만 더 낮춰주면 충분히 165Hz를 다 쓸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드는 성능이었습니다. 이렇게 각각 게임의 풀옵션을 기준으로 평균 프레임을 정리해보았는데요. 이 정도면 TGP가 85W라고 해서 평가절하되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전성비를 굉장히 잘 맞춘 80에서 100W 구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16GB 단일 램으로 플레이를 했다는 점인데요. 그럼에도 성능 상당히 좋죠. 요즘 노트북용 DDR5 8GB짜리 램은 정말 저렴하거든요. 8GB 저렴한 램으로 가도 좋고요. 이왕 살 거 조금 더 쓰자 하면은 16GB 램으로 가면 되겠죠. 이렇다 보니 배그 기준으로는 75도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호그와트 레거시 기준으로는 70도 미만입니다. 물론 온도가 더 높은 게임도 있고요. 낮은 전력에서도 충분히 성능이 나오게끔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 당연히 온도에서도 이득이고 팬소음에서도 나쁘지 않았던 그런 제품이었습니다. 물론 게임투북 팬소음은 커요. 내부는 히트파이프가 두껍지는 않지만 저전력 조합의 CPU와 GPU를 감당이 가능한 것 같고요. 주변부도 모두 방열 처리가 되어 있죠. 팬의 상단과 측면이 모두 오픈되어 있는 점도 눈에 띄는데 그래서 공기순환이 더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램 슬롯 2개, 저장장치 슬롯 2개, 확장성 최고입니다. 그리고 슬롯에 서멀 패드가 장착이 되어 있고 하판에 구리방열판 서멀 패드 작업이 되어 있거든요. 내부를 보기 전까진 알 수 없었다. 에이서가 온도엔 진심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네요. 이렇게 에이서 니트로 V16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112만원에 구매했는데요. 이 스펙 조합이면 아쉽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전부 투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고 프로세서 중 하나인 8845HS가 들어가 있죠. 전성비 세팅으로 되어 있는 RTX 4060 들어가 있죠. 키보드 방향키, 숫자키도 제대로 들어가 있고요. 16인치 디스플레이에 주사율, 색역대, 화면 밝기 기본은 챙겼고요. 9,900원짜리 8GB 램 꽂아주면 24GB 세팅이 가능하고 16GB 꽂으면은 뭐 더할 나위 없죠. 저는 단일 램 세팅해서 테스트를 했음에도 충분한 성능이 나와줬고요. 이 가격에 이 성능을? 이거 쉽지 않습니다. 데스크탑으로도 힘들걸요. 이 전에 리뷰했었던 레노버 제품이 가성비도 확실하고요. 15만원 정도를 더 주고서 더 좋은 디스플레이와 프로세서를 얻겠다 하면은 에이서 니트로 V16이 괜찮은 선택지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구매자의 환경에 따라서 다르게 선택이 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가 좋다고 말하기는 애매한 상황이죠. 두 제품 모두 가격 대비 최고의 성능을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가성비는 상당히 훌륭하다, 이거는 부정할 순 없지만 그럼에도 아쉬웠던 점을 조금만 적어보자면 우선 하이엔드 플래그십 라인업은 아니니까 아무래도 무겁다는 게 느껴지긴 합니다. 어댑터까지 들고 다니면 3kg이니까요. 무엇보다 저는 외장 GPU인 RTX 4060을 완벽하게 끄지 못하는 게 가장 아쉬웠는데요. MEX 스위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스위치가 있다고 해서 외장 GPU를 100% 오픈시킬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옵티머스, 논 옵티머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니까요. 배터리 에코모드에서 게임을 플레이해보면 외장 GPU가 최소 전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물론 가벼운 작업을 하면 외장 GPU가 작동하지 않지만 조금만 부하가 걸린다 생각하면 개입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외장 GPU를 끌 수 있는 이러한 조건이 있었다면 이거는 올해의 가성비 노트북이라고 해도 충분했을 것 같거든요. 라이젠 7 8845HS의 내장 GPU를 제대로 쓸 수 없는 환경이 너무나도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모든 스펙이 조화롭게 구성이 되면서 가격 메리트가 상당히 좋았던 에이서 니트로 V16,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레입니다. 영상을 업로드하기 바로 직전에 판매 페이지를 살펴보다 최저가 가격이 사라진 것을 급히 보게 되었는데요. 확인해보니 쿠팡 최저가가 모두 품절되었더라고요. 이게 저도 조금 안타까운 게 8월 내내 이 가격대였거든요. 가격 변동폭이 생긴 게 아니라 아예 품절이 떠버리니 누가 내 뒤에서 모니터를 본 건가 싶기도 하고요. 유튜브 영상이라는 게 만드는 시간이 있다 보니 이런 데서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비슷한 제품들의 URL이 영상 설명란에 있을 거예요. 이 가격대에 어느 정도 성능인지 확인해 볼 겸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요. 영상 속 에이서 니트로 겜트북은 추후 품절이 풀리게 된다면 댓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매하고자 했던 분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